안녕하세요. 박정현 노무사입니다. 드디어 노동법입니다. 네. 여러분, 노동법 1에 비해서는 그냥 저는 좀 쉽게 느껴진다는, 그러니까 노동법 1은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하고 그런 근로계약,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법 2는 아무래도 집단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좀 선들이 굵어요. 그리고 법령도 일단 5개밖에 없어요. 노조법에서 한 21문제 정도, 21문제 나오고요. 기타 법령에서 4개 법령에서 각 1개, 그러니까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타 법령들도 굉장히 심플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양은 좀 적어서 우리가 이 기본 이론에 대한 해설, 설명을 한 35강 정도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35강을 다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환불 요청하시고, 와, 이게 뭐냐 하지 마시고요. 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좀 남아있는 자녀에 대한 설명부는 핵심 요약, 결국 우리가 조문 살펴볼 건데, 조문이 뭐 노동법 일이 좀 많아야죠. 이게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루지를 못했거든요. 그거를 좀 조문 넘겨가면서 같이 줄거가면서 보는 쪽으로 시간을 그렇게 할애를 할 겁니다. 뭐 저희가 부족하고 좀 채워야 될 거 있으면 게시판 통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저만큼 제가 일단 저 외에, 저희 아들 외에 다른 사람의 이런 합격, 이 수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에 대한 염원을 이렇게 불살라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실제는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수험 강의가 강의라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그 부담을 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락이라는 명확한 결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부담이 되고, 아, 이게 나이 마음 먹어서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굉장히 도전적인 챌린지한 작업이구나를 요즘 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여러분들의 합격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고민하고 같이 그렇게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 공부를 하시겠죠. 특히 저희 강의는 회사 다니면서 많이 듣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쉽지 않은 환경이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좀 더 파이팅 하셔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착지는 합격,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이제 오늘은 제1장 총설부터 살펴볼 텐데, 뭐 그렇게 필기할 것도 없고요. 그냥 많이 쭉 책장 넘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약간 밋밋한 부분입니다. 출제 빈도도 좀 낮죠. 앞에 보시면 좀 출제 빈도도 낮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돼야지 그 다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먼저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렇게 되는데, 자,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죠.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헌법 32조예요. 근로의 권리 보호를 헌법적 근거로 한다. 그리고 헌법 33조 노동상권에서 나온 게 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교재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여기 아래다가 집단적 노사관계 헌법 33조 노동상권 보고 거기다가 조문 하나 헌법 33조 좀 적어놔 주세요. 저희는 한번 같이 볼까요? 33조 1항 보면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여기서 이제 근로상권이 헌법을 통해서 수권이 돼서 노조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법, 단체 행동권을 가져요. 공무원 중에서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이분들은 이렇게 단체 근로 3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자들은 근로자는 뭐 단체 행동권 할 수 없고 근로 3권이 있어 없어 이러는데 가지는데 이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너무 극히 일부고 나머지 대부분들이 노동상권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과 예를 역시 헷갈려하는 부분이 또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오늘 시간에 뒤에 나올 거예요. 사망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거는 조문 자체도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그냥 방위산업체 안 되고요. 주요 방위산업체만요. 여기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근로 3권 다 그런 게 아니라 단체 행동권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법령을 보면은 이 주요 방위 산업체에서도 주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이런 것들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런 개별적 근로관계법하고 집단적인 노사관계법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냐? 뭐 각각의 법체계, 뭐 근거 법령도 헌법 다르고 이렇지만 두 번째 줄에 양자는 근로관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먼저 집단적 노사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뭐 고용돼서 근로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단체 교섭 쟁행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냐?
실제 이제 집단을 잘하려면요, 여러분 다음에 노무사 내에서도 개별이 강하셔야 돼요. 결국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올라 있는 내용들은 뭔가요? 임금이 어떻고 휴가가 어떻고 개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잖아요. 나머지 뭐 교섭 언제 하고 언제까지 뭐 서로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절차에 대한 문제라서 이게 어렵지 않아요. 뭐 오히려 이제 교섭하고 힘겨루게 하고 그런 사실적인 협상의 묘미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법리 내용으로는 개별에 대한 이런 정교한 법리를 잘 아셔야 또 일을 잘하는 노무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집단에서도.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법정화함으로써 국가가 이에 직접적으로 간섭 개입하게 된다. 이에 반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조건의 내용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를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로 보장하여 대등한 당사자 간의 교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그냥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안 읽을게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상호 밀접 화합하게 이런 식의 관계를 주고받고 있다. 뭐 밑줄 긋을 것도 없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다 이렇게 밋밋해요. 총설이라서 여러분들 조금 정신줄까지 놓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놓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동상권부터 볼게요. 노동상권 의의 뭐냐? 노동상권 의의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다. 경제력 약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 교섭을 수행하고 원활한 교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재헌헌법상의 노동상권 그 밑에 한번 적어놓고 갈까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뭐 오늘 다음 시간에 바로 정리한다고는 약속을 못하지만은 우리 교재 노동법 1, 노동법이 어느 교재에도 이 입법에 대한 입법 변천사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가끔 나오기도 해요. 요즘은 예전만큼 나오진 않은데 뭐 재헌입법이 어떻고 80년 헌법이 뭐 어땠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된 법령도 처음 만들었을 때 근로자 퇴직급여 어떤 내용을 갖고 이런 걸 물어보시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교수님들 교재나 이런 걸로 공부하시면서 따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은 뭐 다른 요약서, 다른 노무사님들 이 교재까지 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을 좀 참고해서 아주 섹시하게 정리를 해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언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강의 듣기 끝나기 전까지 암기할 수 있게 좀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건데 일단 여기서는 요거는 좀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좀 적어볼게요. 먼저 재헌헌법상에도 노동상권이 적혀져 있었어요. 우리 재헌헌법상에서도 노동상권의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 노동삼권이 적혀져 있었는데 이게 1948년이잖아요. 우리 7월 17일 재헌절 이때 공포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 노동상권 이 노동상권에는 어떤 제한이 붙었냐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 법률에 내에서 보장 이런 노동 3권 밑을 요 아래다 쓸까요? 노동 3권 및 근로자의 이익균정권 이것도 역시 법률의 정함에 따라 이렇게 단서가 돼 있고요. 보장.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법률 유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데요. 하는 게 아니라 노동상권, 오케이. 근로자의 이익균정권 다 보장을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헌법에서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요거는 법률에서 정하게 할게. 그래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법률의 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를 법률 유보라고 하거든요. 법률 유보. 법률로 밀어놨다는 거예요. 내용 이 공백을 여기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어떻게 보면 헌법의 하이잖아요. 여기서 정하도록 해놓은 거 법률 유보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노동상권. 근데 지금 현행 헌법은 어떻죠? 이렇게 직접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 체크를 해놔 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동상권의 법적 성격이 있어요. 자유건설이냐, 자유권이 맞냐. 그러니까 국가의 부당한 방해만 안 받으면 돼. 그런 소극적인 형태의 방해권 성격이라는 자유건설이냐. 노동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줘.
이거 지켜줄 수 있도록 이런 거 만들어줘. 막 요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 사회권적인 권리냐, 사회건설, 아니면 절충, 혼합건설이냐,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는데 역시 우리 판례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 다수설은 판례든 혼합권적 기본설로 보는 게 맞는데, 일단 판례는 이 판례 이대로 원문 그대로 이 지문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좀 밑줄 그어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대법원은 노동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라 해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본 것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는요,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생존권, 사회권적 기본권이 강하다. 다 이건 좀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권리의 실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라고 본 반면에 자유권이라 본 적도 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실은 이게 이제 실체, 제 요체가 되는 건데요.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보는 혼합설의 입장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검토도 혼합설의 입장에서 했고요. 자, 노동상권의 주체. 근로자 막 쭉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쉬워요. 노동상권은, 자, 일단 노동상권을 여러분, 우리가 헌법 33조 1항에 의해서, 1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향유,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죠. 향유하는 그럴까요? 좁으니까. 향유하는 기본권.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이해하시라고 좀 써드리는 거예요. 근데 단결권하고 단체교섭권이 좀 다르더라. 왜? 단결권은 내가 단결하니까 그냥 개인이 단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결권, 근로자 개개인이 단결할 수 있는 개별적 단결권과 개별적인 단결권과, 다음에 노동조합도 단결할 수 있잖아요. 노동조합 등 이 분량은 손바닥만한 포스트잇에 들어갈 만한 분량, 요만큼 더 쓸 거예요.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가 단결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 단결권은. 근데 반면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요.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자, 근로자 단체를 통하여 노조가 됐든 그 상부 단체가 됐든 근로자 단체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기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같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제 이 지문들을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근로자 개인은 단결권의 주체가 되고 사용자는 노동상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용자가 이 문장을 고치셔야겠죠. 근로자 개인과 근로자의 단결권의 주체가 되고, 이것보다도 근로자 개인과 근로자의 단결체가 주체가 되고, 노동상권은 사용자는 노동상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용자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이 헌법상 수권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뭉치는 거는 결사의 자유라는 게 또 헌법에 있으니까 결사의 자유의 행사 결과인 거다. 사용자가 노동자와 단체 교섭을 수행하는 것은 근로자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는데 그 상대방으로 대응하는 거지, 이 사용자가 헌법상의 제 권리를 가져서 교섭, 대등하게 그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 건 아니다. 사용자의 그럼 직장 폐쇄는 뭐냐?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또 사용자의 어떤 쟁의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용자의 어떤 단체 행동권이 있잖아요. 직장 폐쇄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의 행사에 대응한 사용자의 재산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 맞다. 자, 근로자 개개인은 단결권의 보유,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죠. 단결권에 개별적 단결권의 어떤 개념이 있으니까. 하지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보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지 그 행사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근로자의 단결권인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보유의 주체이자 행사의 주체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요거 읽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노동상권의 효력도요. 노동상권 효력도 대국가적 효력이냐 뭐 대사인적 효력이냐 있는데 이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당연히 국가를 상태로 해서는 자유권적 측면이 있죠. 소극적인 효력으로서 노동상권에 대한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 방해를 배제하는 그런 것들. 방해한다 그러면 국가한테도 위헌 책임,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고. 그래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 교섭, 단체 행동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면한다는 노조법 규정은 이런 노동사건의 자유권적 측면에 이런 것들을 자유권설에 의하면 어떤 보장 효과를 확인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고요. 생존권적 측면은 뭔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생존권이니까 적극적 효력, 노동사건 행사를 국가가 보호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효력이다. 노조법에서 성실교섭 의무, 단체박의 일반적 지역적 구속력, 근로자 구속 제한 이러한 노동법의 대국가적 효력, 즉 적극적 효력의 내용인 거다. 이게 17년도에 기출이 된 바 있어요. 자, 대사인적 효력, 국가에 대한 효력 말고 사인 간에는 어떤 효력을 발휘하느냐. 설이 대립해요. 부정설, 직접 적용설 이렇게 설이 대립지만 직접 적용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일단 힘을 발휘하잖아요. 사용자가 근로상권 침해하면 또 부당노동행위라고 바로 이 법에 의해서 노동상권에 기해서 뭔가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에 대해서 당연히 대사인적 효력을 가지고요. 근로자에 대한 효력, 다른 근로자가 내 노동상권을 침해한다. 이 행위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밑줄 긋자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아까 기출로 나온 생존권 중심면 거기만 좀 보시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쭉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노동상권의 상호관계도 학설이 나뉘어요. 물론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이 뭐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상호 불가분의 관계 있죠. 상호 관계에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 있다. 이거는 다 동조를 하는데 그럼 누가 중요한 거냐? 단결권을 중심으로 헤쳐모여야 하는 거냐? 단체 교섭권을 중심으로 헤쳐모여야 하는 거냐? 뭐가 제일 메인이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두 개가 설이 나뉘죠. 먼저 단결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견해를 보시면 두 번째 줄이요. 이게 목적이고 이건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반드시 사용자를 상대로 행사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아닌 제3자한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체 교섭권, 이건 수단이니까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단체 교섭권, 실제 단체 교섭을 하는 것도 단결하는 것도 왜 하는 거예요? 단체 교섭해서 우리 단체 협약 잘 만들려고 하는 거다. 단체 협약. 결국 요거 약속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가 말 안 들어먹네. 그럼 단체 행동. 힘을 보여줘. 힘을. 다 이거 만들려고 교섭 자리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중액적 권리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판례로 우린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노동상권은 여기서부터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들이다. 말들이 멋지네요. 이 노동상권은 다 같이 존중 보장돼야 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이면 틀림없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이러한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춰볼 때 이 상권 중에서도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액적 권리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도 정리를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노동상권의 제한의 법적 근거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상, 법률상, 비상사태 등에 의했을 때 헌법 조문에 의한 제한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먼저 33조 1. 일단 목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이 단체 노동상권을 발휘를 해야 되고요. 자주적으로 이것들을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로조건 향상 자주적 이런 헌법 내재상의 어떤 한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내재적 한계라는 거는 노동상권 그 자체의 어떤 내재져 있는 본질적 성격에 의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요구하는 이거가 이제 아까 33조 1항에 있는 내용을 좀 풀었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해야 된다. 이따 보시면은 노동조합 만들고 할 때 이런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 딴 데 그냥 제밥에 관심이 많다. 정치 목적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또 이런 우리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을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이게 다 내재적 한계가 확장되고 연결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개별적 헌법 유보라는 것도 나와요. 우리 아까 33조 3항 봤더니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에서 산업재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거 시행령 보니까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주요 방산물자의 생산, 전력, 용수 등 방산물자를 주로 생산하는 업무, 생산의 동그라미.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시행령에 써 있더라. 그리고 그래서 주요 사항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도 생산 이 사람들 아니면 시행령상의 이 사람들 아니면 이 보직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단체 행동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문장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 거기 헌법 37조 2라고 규정이 나와 있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거를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라고 그래요. 헌법 37조 2조를 역시 뭐 노동삼권도 절대적인 뭐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이 아니라 이 헌법 37조 2항상의 이런 목적 하에서는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이제 헌법상의 제한이고요. 법률상으로도 노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우리 뒤에서 배울 이런 개별법을 보면은 노동삼권이 있지만 교원이라는 공무원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이러한 권리들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국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계속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이제 국가의 비상사태, 뭐 계엄이 내려졌거나 이랬을 때도 헌법 76조, 77조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의 특수성에 근거한 노동상권의 제한, 바로 공무원이 나오죠. 33조 2항, 아까 법률이 정한 자에서 이 노동상권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동상권이 보장되는 그런 공무원의 범위는 뭐냐, 이게 헌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역시 법률로 정하도록 법률 위임이 돼 있다. 그래서 봤던 공노법을 봤더니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교 행정, 외교 정보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한해서 이렇게 별정직 공무원에 한해서 이렇게 괄호 좀 묶어주시고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공노법에 적용되지 않은 사실상의 공무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노법에서 그 6급 이하에서 별정직 공무원 지원하는 이 사람들은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까지만 가져요. 하지만 이 공노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상의 공무원 여기다 밑줄 그어주겠어요? 이 사람은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까지 노동상권이 다 인정이 되죠.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서 봐놓으시고 공노법은 또 따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6급 이하 일반직, 그다음에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외교정보직 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아까 우리 문장으로 쭉 아래 써놨던 거를 이렇게 다시 법조문 그대로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놨고, 자, 이런 공무원 조조의 대표자는, 근데 이 사람들 뭐뭐만 갖는다고요? 이거 사실상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요 공로법상 이 사람들은 단체 교섭, 단결권, 단체 교섭권까지, 단체 행동권 빼고 이거 두 개만 갖는 거예요. 노동 이권만. 자, 동그라미 2번. 공무원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 밑줄.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자, 동그라미 3번.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퇴업,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파업, 퇴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 쟁의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행동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쟁의행위를 아예 금지해놨어요. 자, 사항. 단체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당사자 어느 한쪽, 양쪽은 중앙노동위에 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자, 또 방가로 2번을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 근데 우정직 공무원, 우리 우체부 이런 분들 정원을 대체해서 채용된 일반 임기제, 시간 선택제 이런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노동상권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도 이 아래 1번부터 5번에 해당이 되게 되면 그런 사실상 종사하는 공무원도 노동상권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건데 누구예요? 서무, 인사, 기밀 업무, 격리, 물품 출납, 노무자 감독, 경비 업무, 그다음에 운전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도 아까 노동상권을 온전히 향유하지 못한다. 그 규정이에요. 자, 특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이런 데서는
군인사법 이런 사람들의 노동삼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해내는 일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근간에 대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법까지. 그리고 교원도 한번 보시죠.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물론 사립학교 교원도 있긴 하지만 또 교원이라는 애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 직업의 특수성, 좀 여러 가지 노동에 있어서 특수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교원인데요.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단위, 전국 단위로만 여기다 그래서 광역 노동조합만 설립할 수 있고요. 대표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양성에 관해서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도 동그라미 3번 내려가시면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 이권만 가지는 거죠. 대상으로서 강제주재 된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사업 업무의 특수성이 기인한 노동상권의 제한. 지금 이제 노동상권이 제한되는 국면을 보고 있잖아요. 헌법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그다음에 어떤 이 근로의 특수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들을 봤고, 여기는 이제 사업이나 업무가 어떤 특성을 갖췄을 때 또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또 겹치는데 하여튼 볼게요. 주요 방위 산업체 종사는 단체 행동권 금지. 아까 봤었죠. 요건 다시는 안 볼게요. 자, 동그라미 방가로 2번. 필수 공익 사업자 단체 행동권 금지예요. 단체 행동권만 금지되죠. 단결 단체 교섭권은 다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제목이 단체 행동권만 금지가 되고 있잖아요. 자, 필수 공익 사업은 뭔가요? 철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공익적인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철도, 수도, 전기, 병원 등의 필수 공익 사업의 경우 필수 유지 업무의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 행위로 일을 할 수 없고요. 파업 시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가 허용돼요.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의 전투력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막 투쟁하고 있는데 막 우리가 일을 않고 이렇게 파업하면 거기 막 대체하려고 50% 투입되고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중의 어떤 국민의 굉장히 안전 치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 행동권이 이러한 방해행위라는 단체 행동권 쟁행으로서 할 수 없다라는 금지 규정이 있는 거다. 자, 특수경비원의 단체 행동권도 금지됐어요.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오면서 좀 법 개정에서도 중요한 변동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비원은 일체 쟁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경비원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 학교에도 경비원도 있고 그냥 우리 일반 빌딩 지키는 경비원도 있지만 이 사람은 특수한 경비원이에요. 왜?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쟁의 행위는 금지, 단체 행동권 금지. 자, 헌법재판소는 노동상권을 일체로서 하나의 기본권으로 파악한 후에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노동상권 중 단체 행동권 제한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청원경찰의 단체 행동권 금지입니다. 청원경찰의 노동상권을 제한하던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노동상권이 다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됐어요. 이미 지났죠. 그래서 청원경찰법이 개정이 됐고요. 단체 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단체 행동권만 금지. 물론 청원경찰도 중요한 업무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이 청원경찰의 노동상권이 이게 대별되는 이 사람의 이 노동상권을 금지할 만한 이쪽의 어떤 공익이랄까 이거를 압도할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죠. 현재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헌법불합치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 노동상권의 제한의 한계. 이런 노동상권을 제한하는 이런 법률들도 절대적인 노동상권이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그 제한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전면적인 부인,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총선 밋밋하죠. 재미도 없고. 근데 이제 아주 뭐 밑줄 긋고 정리하고 해야 될 내용들이 쭉쭉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은 다음 시간 내용도 좀 그래요. 이렇게 역시 밋밋하지만 또 이렇게 밋밋한 싱거운 내용들도 봐야 이것들이 다 기본이 돼서 그 다음 걸로 디벨롭 할 수 있으니까 좀 밋밋하고 지루한 공부도 꼭 참고 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